안녕하세요. 뉴블러드 오영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 세서미 스트리트 아시죠? 1969년부터 지금까지 방영되고 있는 미국의 최장수 어린이 TV 프로그램인데요. 52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 캐릭터로 한국계 미국인이 지영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빅뉴스인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세서미 스트리트이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인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세서미 스트리트는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TV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기획 제작된 프로그램이에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고 싶어 했던 방송 프로듀서와 카네기 재단의 임원이 공영방송협회, 연방정부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Children's Television Workshop이라는 조직을 먼저 설립했고요. 여기서 교육, 심리, 아동 전문가들과 함께 2년에 걸친 열분 끝에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1969년에 방영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TV로 애들을 교육하는 게 효과가 있겠냐 하는 논란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작진은 어린아이들의 인지 발달과 정서 발달에 맞는 방송의 내용과 형식을 개발해 나갔고요. 또 어른들이 아이 옆에서 함께 시청하면서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는 시청 문화도 퍼뜨렸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이 세서미 스트리트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캐릭터들 하나하나도 너무너무 독특하고 개성이 강하고 또 그 대화 내용도 재밌고요. 또 음악과 춤이 넘쳐 흐르는 아주 유쾌한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어린아이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거죠. 2018년 기준 8,600만 명의 미국의 어린이들이 이 세서미 스트리트를 보고 자란 걸로 추정이 되고요. 또 50주년을 맞은 2019년까지 70개 언어로 160개 버전이 제작돼서 전 세계 1억 9천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시청됐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세서미 스트리트를 알고 또 시청하고 활용해 온 게 수십 년이다 보니까 엄청난 데이터가 쌓였겠죠. 이 Children's Television Workshop, 그러니까 세서미 워크숍은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평가하고 또 제작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요. 다른 수많은 연구기관들도 이 세서미 스트리트의 교육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말하자면 미디어를 활용한 영유아 교육 연구의 초석이 되어줬다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TV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세서미 스트리트. 그동안 100개가 넘는 캐릭터가 거쳐갔는데요. 이번에 52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 정규 캐릭터로 한국계 미국인인 지영이 탄생됐다고 하니 정말 빅뉴스가 아닐 수 없죠. 지영은 지는 현명함, 영은 용감함을 뜻한다면서 자기 이름을 아주 똑부러지게 설명하고요. 또 전자기타와 스케이트보드, 떡볶이를 좋아하는 아주 밝고 쾌활하고 똘망똘망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동안 세서미 스트리트는 자폐 스펙트럼, 성평등, 난민과 같은 시의성이 있는 사회적 주제들을 꾸준히 다뤄왔어요. 이번에 지영 캐릭터가 탄생한 이유도 인종차별에 관한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 사회 내에서 불거진 아시안 혐오를 우려해서라고 해요. 아이들도 부모나 주변 어른의 영향을 받아서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게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 때 이 외모, 인형의 이 외양을 결정하는데 보통 몇 년의 시간을 투자하는데 지영은 불과 몇 달 만에 완성됐다고 해요. 사실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아시아는 다 똑같이 생겼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 거리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실제 존재하는 그 개체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한국인의 외모, 그것도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의 외모와 캐릭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썼다고 하네요. 사실 한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 인종차별 문제가 남의 일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 때 이 흑백 인종 간의 갈등 문제를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할 수 있었는데도 약간 남의 일처럼 생각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백인도 흑인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걸 보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별을 당하는 이유가 인종 때문이라면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차별의 화살이 검은색 피부가 아니라 갈색 피부 또는 노란색 피부를 겨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사태의 원인으로 트럼프가 중국을 비난하면서 미국 대중의 적개심이 아시안 혐오 정서로 확산됐고 또 무차별 폭행 같은 그런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죠. 그때 제가 깨달은 건 핵심은 인종이 아니라 차별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인종을 기준으로 차별을 할 수 있다면 성별, 나이, 출신 지역, 외모, 결혼 여부, 출산 여부 등등 또 다른 기준으로 차별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인식과 태도에 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살 길도 찾기 바쁜데 언제 사회적 약자까지 배려하냐. 나는 또는 내 가족은 어떤 면으로 보나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우리가 처한 입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업이나 산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외모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누구나 필연적으로 늙고 병들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 언젠가는 차별이 대상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상대 입장에 서서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하고 역지사지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과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공감 능력은 최근 들어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 등 세계적인 리더들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혁신을 이루려면 공감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왔고요.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케빈 울스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차별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을 사회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스탠퍼드 대학교의 총장인 마크 테스열 라비는 스탠퍼드가 지원자에게서 찾고 있는 최고의 자질은 친절과 배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 사회는 워낙 비슷비슷하고 균질성이 높은 사회다 보니까 조금만 다르고 튀어도 좀 낯설어하거나 좀 너그럽지 못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처럼 대학과 기업이 공감 능력을 중시하는 추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래 사회에는 다양한 차이에 대한 감수성과 포용력이 유능함의 한 부분이 될 겁니다. 미래 사회의 필수 능력으로 꼽히는 4Cs 기억하시죠?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공감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주고받아야 가능한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유로 인종차별 문제 같은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미래 사회에 적응하고 활약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오늘은 세계적인 어린 TV 프로그램인 세서미 스트릿의 첫 아시안 캐릭터인 한국계 미국인 지영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왜 인종차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공감 능력은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으로 꼽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미래를 살아갈 뉴블러드를 위한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